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모바일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예, 오늘은 그 여성형 탈모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이 수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형 탈모증은 그냥 여성분들이 이게 병이라는 인지를 못하고 살았던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드니까 유전적으로 내 밀도가 적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그 질환으로 병명이 된 여성형 탈모증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질환이라는 것을 인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저희가 20년 전에 몽어증 수술을 처음에 할 때 몽어증이라는 거 이제 성기 쪽에 그 털이 없는 경우인데,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질환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그냥 유전적으로 없나 보다, 치료가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의사들이, 거기에 뜻이 있는 의사들이 이제 치료를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환자분들이 치료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치료를 못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고, 과거에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치료를 못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발전했죠.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졌고, 그 다음에 의료 기술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걸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게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형 탈모증이라는 건 내가 굉장히 속에 있는 머리가 줄어들었다, 밀도가 많이 없다, 이거는 유전이 될 수 있는 여성형 탈모증이라고 이름 붙여진 질환이고, 이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치료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남성형 탈모증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앞에 헤어라인이 유지가 되고 뒤쪽에 있는 밀도가 떨어지게 되죠. 남성형 탈모증 보통 M자가 생기고 뒤쪽에 머리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개통이 돼가지고 완전히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헤어라인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성형 대머리라고 생각을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머리가 속에 밀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남자 대머리와 같은 여성형 탈모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치료는 수술의 방법과 내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내과적인 방법은 남자들과는 좀 다르죠. 남성 호르몬을 블로킹하는 약을 먹는 게 아니라 혈류량을 늘릴 수 있는 치료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혈류량이 많다면 모낭에 여러 가지 영양분이 공급이 돼서 머리가 안 빠지거나, 빠진 것도 아주 얇아진 머리가 있다면 굵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조세라피를 하든지, 아직 요즘은 줄기세포를 주입해가지고 머리를 상당히 좀 효과를 많이 보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줄기세포 중에서도 조혈모세포라고 그래가지고 혈관을 만드는 그 줄기세포가 있거든요. 굉장히 안전하게 우리 혈액에서 채취해가지고 주입을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보존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단독으로 해도 괜찮지만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거만 계속할 수는 없어서 메조세라피와 같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수술과 같이 이런 내과적인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최상의 치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과적인 치료와 외과적인 치료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둘 중에 어떤 걸 해야 될까, 이건 좀 의문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된다면 일단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술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빨리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술을 하고 내과적인 치료도 나중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성형 탈모증은 또 문제가, 남자들하고 차이점은, 남자는 이렇게 M자만 빠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성은 굉장히 넓게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남자들은 여기가 하나도 없어도 뒷머리 밀도가 빽빽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여기가 밀도가 떨어져 있으면 뒤쪽도 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했던 절개법으로 해가지고 심는다면 결과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많이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쪽에 밀도가 많다면 얼마든지 많이 심을 수 있는 기술 의뢰기 있는데 뒤쪽에 밀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혼용이라는 치료법을 반드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는 생각을 합니다. 절개로도 얻을 수 있고 비절개로도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머리카락을 얻어가지고 심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개나 비절개나 4,000개, 5,000개를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요 정수리처럼 뒤쪽에 머리의 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2, 3,000모를 얻기에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절개나 비절개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절개와 비절개를 같이 해가지고 적어도 남자들 같으면 7,000모, 8,000모를 심잖아요. 근데 여성 같으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4,000모, 5,000모라도 굉장히 큰 효과를 과거에 비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성형 탈모증의 정의는 전반적으로 밀도가 떨어지는 유전적인 탈모증, 여성형 대머리이고 치료는 수술법과 내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수술을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는 절개와 비절개를 같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심는 게 중요하고 내과적인 치료는 혈류량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도 먹고 바르고 그다음에 메조세라피도 하고 이제는 피에서 안전하게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줄기세포는 조혈모 세포라고 그래가지고 두피에 혈관을 많이 생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탈모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5년 전보다도 이제 여성형 탈모증에 대한 치료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모수를 많이 심을 수 있는 혼용, 디에이징 수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을 생성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여성형 탈모증의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